자, 16페이지 이하가 참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16페이지 한번 펼쳐서 한번 보죠. 자, 이 장을 뭐라고 적어놨죠? 자, 토지의 등록으로 우리가 적어놨죠. 자, 요거는 자 머리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뭘로? 눈으로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오늘 붙이고 가야 돼요. 청가에는. 자,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뭐예요? 등록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 그래?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 빨리 외워줘야 돼. 이거는 지적 공부 8종류는 눈으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암기를 빨리 해놔야 돼. 속전속결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등록. 그렇죠. 토지의 등록. 자,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1번이죠. 1번의 토지의 조사 등록 기본 원칙 찾았죠. 그러면 거기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거 한번 써봐요. 요렇게. 자, 모든 토지입니다.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써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 표시 결정.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돼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사람은 이제 기존 소관청은 다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를 돌아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고요. 이거는 빨간 거는 무조건 뭐예요? 머릿속에 이거는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암기. 자, 키워드는 뭐예요? 요거는 노란 걸로 적어놓은 것은 뭐예요? 눈으로 암기하라는 거고, 눈으로 암기하라는 것은 자주자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연습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요거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려봤어요. 모든 토지. 요거 보는 순간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보면 모든 토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요거 보면 토지 표시 결정. 요렇게 이제 딱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머릿속에 요 기둥을 세워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눈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죠? 토지 표시, 특심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의 공통점은 토지 표시. 표시를 특심원,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특심원, 등기, 적탁.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연결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요거는 이제 지적소관청은 눈으로 외워야 돼. 의미가. 바로 여기 읽어봐요. 그러면 직권이네. 이게 바로 직권이에요. 직권. 자, 직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눈으로 읽어서 이제 통지라는 단어로 결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통지. 자, 그러면 직권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읽어봐요.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두 자로 번치면 직권. 그러면 쫓아가서 뒤에 이제 통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통지.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통지라는 요 의미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직권으로 해줄 수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요거는 직권으로 안 돼요. 직권으로 안 돼. 근데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등기법에 직권으로 가능한 예가 하나가 있어. 그거는 나중에 딱 하나 예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눈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같은 지문에 직권하고 이해관계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직권하고 이해관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지적 파트에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준비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 모든 토지. 요거 지적소관청. 요거 토지 표시 결정.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뭐예요? 조건 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토지 표시 보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특심원, 등기, 적탁. 거꾸로 나오면 적탁,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야 문제를 푸는. 제가 그러면 뭐예요? 그럼 봐봐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불합격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령이에요. 요령이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요령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것은 합격하는 사람은 요령이 있고 합격하는 사람은 요령이 없어. 저는 실력 차이로 안 봐요. 요령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령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잡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요. 1번 그러면 어디가 필요한데 행강편 쳐야죠. 국토교통부 장관 따로 모든 토지 따로 마무리 짓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2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 현관편 쳐놓고. 자, 그러면 토지 이동.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용어 정리했으니까 토지 이동이란 특징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이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 그럼 누가 결정해? 거기에다 현관편 쳐놔야죠. 지적소관청이 결정. 다만 동그라미. 즉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나왔으니까 직권에다 현관편 딱 꺼놔야죠. 그러면 요 책을 딱 보면 요 책을 딱 보면 1, 2번에 딱 어디가 이제 표시가 돼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은 어디가 중심기?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2번은 토지 이동.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소지청이 없으면 직권. 마무리를 딱 해서 요 문제는 직간접으로 해서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놓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 무슨 정리? 직관 정리. 그러면 오른쪽 가서 자 우측 방주에 봐요. 날개 맨 끝에 그게 직관 정리 절차. 그러면 직관 정리 절차를 현관편을 딱 꺼놓고 빨갛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기를 딱 하면 돼요. 자 암기를 우리 해보자. 좌측 방주에 있죠. 자 처음에 뭘 잡아야 돼? 계획 현관편. 계획은 이제 노란 걸로 딱 쳐놓고 계획 투치면 어디로 가? 조사를 툭 치면 조사부, 툭 치면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용이에요? 토지 이동이야. 조심해 놓고 토지 이용 개발이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이제 직권 정리.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조금만 한 번만 더 반복을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특징은 직관. 통지 이해관계인 X.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직권 정리. 읽어봐요. 계획, 조사부, 결의서, 지적 정리. 그럼 앞에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용이야? 이동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직간접으로 작년 재작년엔 직간접으로 간접으로 2.5점짜리 작년에 지문으로 등장했고요. 올해 직간접으로 해서 또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대비를 그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해두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게 뭐예요? 단위. 이제 필지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제2절 가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필지. 그렇죠.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 옆에다 5가지를 딱 써요. 자, 토지. 자, 등록 단위. 기존 상황은 다 써놨으니까 토지 등록 단위. 두 번째. 자, 주된 토지. 세 번째, 인위적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관점이다. 법적 관점이다. 법적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요 5개 개념을 딱 써놓고, 이제 마무리를 딱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빨간 걸로 딱 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딱 이렇게 해서. 그럼 필지 그러면 조건 반사로 5개가 나와야 돼, 이제.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그래서 거기 17페이지에 제2절 옆에다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마지막 뭐예요? 눈이든 머리든 한번 숙제하고 가죠. 자, 토지 등록 단위,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자, 그러면 요 옆에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써서, 그러면 성립 요건이라고 써요. 자,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또 마무리를 지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가 뭐예요?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어요.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어때야 돼? 동일성이네. 동일성.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세 필지.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왔네요.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연속성이 되네. 이때 연속성은 뭐예요? 집안의 연속성이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개념을 잡아오니까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네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작년 28회 때 등기법에서 2.5점짜리가 출제가 돼서 지적 파트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최소한 이제 자 굳히기 작전을 들어가야 되고,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빨리 외워줘야 되고, 기존 수강생들은 다시 굳히기 작전을 넘어가야 되고. 자,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특징은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자, 그러면 2번으로 이제 빠져봐요. 동그라미 메모 2번에. 자, 이제 마무리 짓자고. 1번 같이 읽어서 마무리 짓자고. 용도가 동일할 것. 자, 뒷장을 한번 읽어보죠. 2번 한번 읽어봐요. 축척이 동일할 것. 3번은 지방 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4번은 소유자가 동일할 것. 5번은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고, 6번은 집안이 연속될 것. 지난대로는 40분 걸렸는데 오늘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복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모선성, 연속성.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곧 뭐의 성립 요건이 된다? 합병의 성립 요건. 주된 토지 반대말. 정된 토지. 그럼 특징은 양입지로 이제 가 있어야 돼. 밑에 참고사항 봐봐요. 양입지. 양입지는 청강이 듣는 사람은 뭐예요? 자, 종된 토지라고 쓰고요. 저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 줄 가서, 자, 마지막 줄 가면 종된 토지라고 그랬어. 나 뭐예요? 밑에서, 자,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종된 토지를 말한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거기에다 행강편 딱 깔면 되겠네. 자, 양입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종된 토지를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자, 하나는 눈으로 암기해야 되고, 하나는 머리로 암기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눈으로 암기할 거 찾아볼까요? 자, 쓰지 마시고 이제, 선생님,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막 쓰라고 그러더니, 이번 달에는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 희한하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관련돼서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 자, 근데 이제 법조문에 보면 이 휴게실보다는 도로에 편입된다고 그래서 이때 휴게실을 뭐라 그래요? 양입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실 지목은 뭘까요? 도로야, 도로. 자, 그럼 봐봐. 눈으로 암기하세요. 고속도로 휴게실은 무슨 시설이에요? 읽어봐요. 편의시설. 붙어서 떨어져서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러면 눈으로 암기할 거 요건으로 가요. 2번에 가서. 그러면 행강편 딱 쳐놓으면 되겠네. 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편이라는 걸 행강편 쳐놓고 마무리 칩시다. 자, 접근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마무리 쳤습니다. 이거는 눈으로 외우는 거야. 눈으로. 자, 이거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마무리 칩시다. 고속도로 휴게실은 무슨 시설? 편의시설.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근데 오른쪽 가면 양입지의 제한 요건 빨갛게 행강편 쳐놓고 별표 3개를 딱 해놔요. 별표 하나를 딱 해놓으세요. 요거는 머리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행강편 쳐놓고, 이거는 노란 걸로 딱 쳐놓고, 자, 가로 2번에 뭐예요? 10% 초과. 그러면 행강편 딱 쳐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30제곱미터 초과. 자, 행강편 쳐놓고, 요거는 이제 머리로 외워야 돼. 양입지의 제한 요건 외워봅시다. 첫 번째,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그 다음에 10%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머리로 외워졌으면 이제 마음적으로 활용해 먹어야 되겠네.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가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가소원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이게 주된 토지예요. 근데 가소원 하다 보니까 건축물을 하나 딱 져놔서 이거는 대예요. 면적과 상관없이. 그럼 봐봐요. 주된 토지가 무슨? 가소원. 정된 토지가
대. 그러면 정된 토지가 된 경우 가서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대로 남아라.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은 국가가 그러면 세금을 2개로 부과하겠다라는 거네. 가서원 하나하고 대로 부과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건물을 함부로 지지 말라. 이런 암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번에 얘기 한번 보죠. 자, 답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답이 1000제곱미터야. 그래서 답이라는 게 주된 토지예요. 하나 봤더니 유지가가 있네. 저수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적을 봤더니 1000일이에요. 자, 주된 토지가 답, 정된 토지가 유지, 그럼 통과. 정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니네요. 근데 유지가 10%를 초과해서 안 했어. 했어. 그럼 답으로 편입되지 없어요. 너는 유지로 남아라. 양자로 들릴 수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100이 아니라 100일이 아니라 100이라면 그때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러면 쓸 필요가 없어. 쓴다라는 것은 벌써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 18페이지 좌측 방주로 가봐요. 좌측 방주에. 자, 양입에 제한해가지고 팁을 하나 줬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니까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마무리해 주라고요. 정된 형태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정된 형태의 토지의 면적에 주된 토지의 10% 초과. 이때는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양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딱 예를 들어놨으니까 이거는 자기가 양입제 제한 요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그 양입 팁으로서 정리가 마무리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봐봐요. 자, 필지. 그러면 뭐예요? 마음대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머리를 다시 재정리를 해요. 필지란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결 개념. 양입주의 승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즉 합병의 승립 요건이 되네. 그럼 주된 토지가 있으면 정된 토지가 있어. 정된 토지가 뭐예요? 양입지. 승립 요건은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3개. 정된 토지의 지목 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끝.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왔고요. 그러면 제3절로 가서 1번에 뭐가 나오죠? 집안에 대해서는 자, 일반 집안 이제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은 집안은 여기에다 별표 5개를 해놓고 매년 출제된다는 소리고, 집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된다? 이름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설명만 들어요. 여기는 쓸 부분이 몇 개 없어요. 자, 설명만 딱딱 들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지번 개념 잡았으니까 지번이랑 특징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자, 요거는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 요거는 본번, 부번. 요건 뭐라고 읽어요? 탁구를 한 사람이시면 단식이에요, 복식이에요? 요거는 단식, 요거는 복식. 자, 임야대장 앞에는 뭘 붙여요? 산을 붙이네요. 끝.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번의 의의로 가서 첫 줄에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거기는 노란 걸로 형광펜 딱 쳐놓고, 자, 마무리 짓고요. 자, 집안의 표기와 구성에 가서 2번의 가로 1번 표기,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여기는 이제 빨간 걸로 키워드 잡아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 형광펜 빨간 걸로 딱 끄고, 토지의 집안은 숫자 앞에 뒤에요. 앞에다 형광펜 딱 해놓고, 산자야 임자야? 산자, 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눈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집안은 원칙적으로 아라비아 숫자죠.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대에 등록할 때 집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어때? X. 무슨 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그 자리 확인해야 되고, 앞이야, 뒤야? 뒤도 우려먹어, 3번 우려먹었고요. 자, 산이야, 임이야? 임이 아니라 뭐요? 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또 해 두셔야 되고.
자, 가로 2번에 가서 지번의 구성. 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다시 표시로 연결하며 이 경우 거기에다 행강편 노란 걸로 딱 전화하죠.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자, 그러면 빨간 거는 머리로 외워야 되고, 머리로 외워야 되고, 노란 거는 뭐예요? 눈으로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책을 넘기면서, 아, 이거는 머리, 이거는 눈, 이거는 머리, 이거는 눈, 이런 걸 시각적으로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번은 지번 부여의 기본 원칙.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죠.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조건 반사로 나오는지 테스트 해봐요. 읽어봐요. 한번 이렇게 나와야죠. 지번 그러면 뭐예요? 지번 그러면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지번은 뭐예요?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어때? X.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 작년에 지적소관청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쳐서 작년에 2.5점짜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 기준이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바로 지번 부여지역이야. 지번 부여지역은 독립은 이때 독립이죠. 이때 독립은 행정 독립, 법정 독립. 법정 독립이라는 거야.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북서하는 거기 행강편을 딱 꺼놔요. 북서기반법. 북서기반법.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두 번째 줄. 그러면 북서기반적이란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 마무리 해보죠. 읽어봐요.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 이제 표시를 해놓으면 돼요. 자, 북서기반법. 기자가 시작이라고 써요. 시작. 자, 그러면 북서기반식이라는 기자는 뭐예요? 시작.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쪽에서 마무리 져요. 남동쪽으로 지번을 꺼맺는 것. 이걸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이야. 우리나라는 북동 기반식이 아니라 북서 기반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자라는 것은 시작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두면 돼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이거는 이제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눈으로. 지번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번을 꺼맺는 것. 무슨 기반식? 북서 기반식. 끝. 자, 4번의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요 4번이 별표가 3개짜리예요. 자, 3개짜리로서.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신자를 빨갛게 행강펜 쳐놓고, 등자를 빨갛게 행강펜 쳐놓고, 이렇게 하살펜 넣어서 등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나머지는 이제 설명을 듣고 표시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신규 등록은 몇 자예요? 4자. 그러면 등록 전환도 4자. 그러면 눈으로는 사례를 4개를 생각하라고.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봐요. 몇 필지? 4필지.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땅이라고 생각해요. 새로 생긴 땅. 쓸 필요 없어요. 자, 기존 이제 쓰면 절대 안 돼요. 기존 수강생들은 또 안 되고, 쓰면 이제 후퇴하는 거야. 11월 달로 후퇴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확인하는 거고, 청강의 듣는 사람 빨리 설명을 들어서, 아,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요. 몇 필지? 4필지. 자, 연습 한번 해보죠. 자, 369.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 인접 토지가 몇 번이에요? 369. 근데 인접 토지에 369-1이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원칙이야. 그러면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야. 자, 의의가 369예요. 원칙은 뭐예요? 붙여봐요. 369-1. 근데 지적 공무원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요 369가 마지막 지번이네.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줄 수 있다. 몇 번으로? 370으로. 근데 단서가 안 붙으면 이게 마지막 지번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이렇게 뭐예요? 369 옆에 뭐예요? 새로 생긴 땅이 있다. 근데 최종 본번이 900번이다. 그러면 단서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럼 몇 번? 901번으로 부여하는 거야. 자, 그러면 369네요. 떨어져서 붙었어요.
떨어졌죠. 원래는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만 이게 최종 본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몇 번으로? 370. 자, 여기가 369-1235조 34조. 여러 필지로 나눠지면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이나 여러 필지로 나눠질 때 이게 마지막 지번이라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몇 번으로? 370. 자, 요거는 원칙이에요. 에이웨. 자, 그러면 다시 머릿속에 정립합니다.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신규 등록자는 원칙. 자, 원칙은 등신이야. 같아요. 원칙,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애울려고 했어야 돼요.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주는 거. 읽어봐요.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이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마음 분비됐죠? 그러면 1번으로 가서 이제 원칙 정리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행강편이 닦아져 있어야 돼? 첫 줄에.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마무리 지어야죠, 이제. 그러면 A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번 부여지게 거기에다 행강편 쳐줘야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 거기까지만. 그러면 기억에 가서 최종 지번 행강편 쳐놓고 채자 동그라미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에서 멀리 떨어져 그래서 멀자 행강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옆에다가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 놔야 돼. 채멀여 짝에서 최종 지번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채멀려. 자,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지웠어요. 요거는 머릿속에를 암기해야 돼요. 자, 신규 등록과 등록전환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채멀려. 채는 뭐예요? 최종 지방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이거 이제 요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까먹어서 틀리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요거는 계속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 다시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채멀려.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설명을 들어요. 자, 여기 설명을 들어야 돼. 자꾸 이제 쓸 필요 없어요. 이제 쓸 필요 없이 지금은 기존 수강생 다 써놨어. 자, 써놨어요. 지적 파트는. 그러니까 써놨으니까 뭐 하루 써.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외울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생각합니다. 자,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쓰기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에 밧줄 가져와요. 뒤에 묶어드릴 테니까. 자, 여기가 뭐예요? 7이야. 자, 7을 세 필지로 분할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7-1, 7-2.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읽지만 문제 풀 때는 의라고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뭐예요? 분할 전 집어는 썼다. 이제 원칙이거나. 자, 이번에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이제 10번이에요. 여기가 10-6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11. 여기 세 필지로 분할합니다. 아까 분할 전 집어는 쓰라고 했어요? 안 쓰라고 그랬어요? 써놔라고 그랬잖아.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이 부번이에요. 본번의 최종 부분을 하나 줘요. 10-1부터 10-5는 딴 데 있는 거야. 최종 부분이 몇 번? 6번. 그러면 10-7, 10-8 이렇게 분할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게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 자, 봐봐요.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뭐 여러 번 해야 돼. 이렇게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자기가 한번 해봐요, 속으로. 자, 그러면 자꾸 하라니까 귀찮으니까 요즘 뭐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본번 생각을 해.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 더 해보자. 이제 정리를 하자고요. 여기 만약에 7이다. 7인데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 그랬더니 시적 공문이 7-1을 부여하고 여기를 7을 부여하고 7-1을 부여하면 재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야, 지적소관청아, 너 진짜 재수없다. 내가 7번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7번을 주고 7-1을 부여하면 얼마나 좋겠냐. 내 기득권을 보호해줘야지. 또 주소 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할 부여 기준에서 거기에 첫 줄에다 행강편, 거기 분할 전 지번 행강편 꺼놓고
나머지 필지 집어넣은 두 번째 줄 형광펜 딱 쳐놔서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순번의 부분 거기를 딱 형광펜 쳐놔야 되겠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외워야죠. 분할 전 집어넣은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2번으로 가니까 북서 기본에 이뤄서 주거 사무실 형광펜 쳐놔요. 2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주거 사무실.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 밑에 우선하여 끝에. 자, 세 번째 줄 부여하여야 한다. 바로 밑에 바로 옆에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줄 하여야 한다에다 형광펜 쳐라. 그러면 이거는 세 군데를 꼭 키워드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렇죠.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외워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할 나와서. 자, 분할 정신 좀 챙기고요. 자, 분할은 원칙.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본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으로. 자, 그러면 A적으로 주거 사무실 툭 치면 우선 끝에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자, 오른쪽 3번을 갑니다. 자, 여기 칠판을 보시죠. 자, 눈으로 한번 숙지해봐요. 몇 필지? 세 필지. 공통점. 본번의 부분, 즉 복식 지번이네. 복식 지번이 합병될 때는 3-1로 합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5하고 다른 사례예요. 그러면 3-1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1이 있어. 몇 필지? 네 필지. 그러면 네 필지를 합병해 봅니다. 읽어봐요. 복식, 단식, 복식, 안 미쳤어요. 다시. 복식, 단식, 단식, 복식. 복식 집은 다 지워요. 단식 집은 남아있는 선순위 집은 몇 번? 4번. 4번으로 합병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A는 새치를 바랄 수도 있고 기득권을 보호해달라고 할 수 있어. 입 다물고 있으면 몇 번? 4번. 신청하면 6-1로 부여하여야 해.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럼 A라는 사람은 선택권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 마음에 준비했으면 자, 갑니다. 원칙. 자, 첫 줄에 선순위 형광펜 쳐놔요. 선순위 형광펜 쳐놓고 자, 첫 줄에 선순위. 자, 두 번째 본번중 선순위 형광펜 쳐놓고 자, 밑에 이제 주거 사무실로 가요. 주거 사무실 툭 치면 바로 밑에 신청 마무리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합병은 뭐 그러면 자기가 책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책은 이 합병은 5군데가 딱 줄쳐져 있는 게 정상이야 이제. 자,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선순위, 본번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려.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신청, 부여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되면 이제 문제 풀 때 뭐 한번 봐요. 키워드만 본다고. 선순위, 본번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신청 끝에 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 줄 게 하나가 있죠. 자, 갑니다. 다음 중 지번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분할과 합병에서 주거 사무실은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어때? X. 분할은 우선적으로, 합병은 신청 거쳐.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면 가로 4번의 지적 학정에다 형광펜 거나요.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하신 분 다 처음이야 이제. 요거는 빼놨거든. 그럼 학정 그러면 툭 치면 어디로 가요? 도시개발사업. 아까 요라는 거잖아. 학정 그러면 다시요. 도시개발사업. 학정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지적 학정 정략. 자, 설명 들어요 이제. 되게 쉬워. 설명만 들으면 이해만 하면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고 읽으니까 뭐라는 거야? 이 부분이 어렵지. 자, 근데 요거는 이해하면 되게. 그럼 선생님 지난달에 왜 설명을 안 하세요? 요거까지 설명하면 신규 등록도 까먹고 분할도 까먹고 합병도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하려고 하나 딱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또 이제 손이 간다. 또 손이 가. 또 저기 또 새우깡이다. 또 새우깡. 자, 몇 필지? 네 필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6-1, 7-1. 몇 필지? 네 필지. 왜 써놨어요? 까먹을까봐. 뭐예요? 뭐 지우개 불어도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화 장소를 가려야 돼. 이게 민법에서 이걸 들었다.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은 없어. 요때 들었으면 불어도자야. 자, 무슨 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 도시개발 싹 갈아엎었어. 자, 기억나요? 뭐 있었어?
네 필지 뭐가 있었는데? 6-1, 7, 7-1. 자, 그러면 두 필지로 분할합니다. 국가가. 그러면 정전지번증 6번하고 7번을 부여하는 거야. 6번, 7번. 그러면 6번, 7번은 정전지번증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러면 반문을 하겠죠. 국가야, 왜 두 필지만 분할하냐? 세 필지로 분할해다오. 그러면 이제 세 필지로 분할해서 정전지번증 본번이 몇 개예요? 2개. 본번이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우리 잠실단지, 7단지. 그래서 7-1, 7-2로 부여할 수 있고요. 근데 지적 공문이 재수가 좋아서 딱 보냈더니 7번이 마지막 본번이야. 그러면 다음 본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 끝났네요. 그러면 봐봐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도시개발은 정전지번증 뭘로 부여해? 본번.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 정전지번증 본번으로 부여하나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다시 이제 한번 봅니다. 머리를 정리해요. 머리를 정리하라고. 자기가 말 안 해도 좋으니까. 원칙은 정전지번증 본번,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설명을 따라해. 또 쓰려고 그런다. 또 쓰려고 그래. 자, 이제 쓰려고 그래. 또 쓰려고 그래. 자, 그러면 요거는 몇 번째예요? 10번째. 요거는. 근데 자, 국가가 이렇게 도시개발을 시행하려고 그래. 10번은 다 하겠다고 그러고 11번은 일부만 하겠다고 그러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11번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죠. 요 11번은 안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 11번은 제외돼요. 11번은 어디에도 걸쳐 있죠? 경계에도 걸쳐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팎에 있는 그 지번과 경계에 걸친 요 지번은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정전지번증 뭘로 부여해? 본번.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그 지번은 뭐하고? 제외되고.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다시 이제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선생님, 암기력도 늘어요. 하면 할수록 늡니다. 다시 교통 정리합니다. 원칙, 정전지번증 본번. 본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자,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요. 이제. 자, 원칙이 나오네. 그러면 1번의 원칙. 그러면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 거나요? 끝에. 다음에 지번을 제한 본번으로 부여. 거기까지가 이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억리언을 묶어요. 낙서라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지적확정 정렬 실시한 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네. 안, 행강편, 빨갛게. 지적확정 정렬 실시한 박이 보이네. 안팎이 나오네. 안팎에 있는 지번이 중복될 때 그 지번은 제외되고, 니은의 지적확정 정렬 실시한 경계라는 키워드가 보이네. 그 지번은 뭐 되고? 제외되고. 이제 정리됐어요.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시보다 키워드 찾았다. 적을 때 행강 편차나요? 적을 때. 자, 첫째로 적은 때 찾았죠. 자, 그러면 기억으로 가서 블럭 단위 줄 한번 쳐놓고 단지식이네. 자, 니은으로 가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문제 글씨가 살아서 문제예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끝.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밑줄이 딱 그려서 자기가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성 정리합니다. 원칙, 정전지번증 뭘로? 본번으로.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본번이 적을 때 특지만 단지식, 특지만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제가 외워줄 수 없습니다. 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요거 아까 생각했던 걸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세상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요걸 똑같이 준용하는 게 있어. 그럼 동그라미 4번에 가요. 준용이라는 걸 키워드로 가놓고, 자, 준용권이라는 걸 행강편 쳐놓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서 외워야 돼. 머릿속에 암기해야 돼. 자, 지번 변경, 자, 줄 한번 쳐놓고, 지에다가 빨갛게 행강편.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거기에다 줄 쳐놓고, 행에다 빨간 거 한강편. 자, 축적 변경 줄 쳐놓고, 축에다 한강편.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놔요. 지행축. 다시 뭐라고? 지행축. 그러면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은 뭘 준용한다? 지적, 확정, 측량 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준용한다.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 지행축. 지가 뭔데? 지적,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자, 그러면 자기가 공부할 때 이 지문을 만나봐봐요. 지번 변경 시, 자, 문자. 지번 변경 시,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본번의 최종 부분에 이어서 지번을 부여한다. 어때? X. 지번 변경은 종전 지번 중 뭘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야.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야. 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지번 부여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숙지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지적 확정 정량. 확정을 툭 치면 무슨 개발? 도시 개발사. 원칙. 정전 지번 중 본번. 본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경계에 결쳐 있는 지번은 뭐 된다? 제외. 본번이 적을 때 툭 치면 단지식.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이걸 준용하는 거. 지행축. 지가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이게 조건 판사로 머릿속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맨날 나와. 맨날 틀려가지고 와요. 맨날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출제되니까 그거는 이제 최대한 그거는 숙지가 돼야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무슨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툭 치면 어디로 가? 등기 촉탁. 그죠? 등기 촉탁으로 가 있어야 되고. 자, 지번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하네. 자, 그러면 나머지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몇 번지? 369에서 370으로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 지번 변경. 자,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은 청량하여야 된다. 어때? X. 틀렸다.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어떤 그 지번 변경은 뭘 준용해? 도시개발사업 지행축.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지번 변경은 거기 지번 1번의 의의로 가서 저기 첫 줄 끝에다 행강편 쳐놔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요한다라는 거. 거기가 딱 거기만 있나. 자, 지번 변경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다시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가서 이제 이거는 모두 써요. 23페이지 우측에 가서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직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세 개가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를 설명해야 돼.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이제 3개, 간접적 별표가 5개짜리예요. 자, 작년에는 뭐 지문으로 출제되지만, 자, 그러면 재작년에는 간접적으로 출제돼서 2.5점짜리.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요 3개가 자주 출제되니까 외워야 돼. 자, 시도지사 승인 뭐라고요? 반출. 지적 공부의 반출. 읽어봐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행강편을 딱 가서 읽어봐요. 지축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빨갛게 테두리를 들어서 이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 승인 외워야 돼. 자주줄. 그러면 자기가 시도지사 승인이 나오면 승인 그러면 연패다가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읽어봐요. 반지축. 다시 뭐라고요? 반지축. 이렇게 외워줘야 돼. 반지축. 반이 뭐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또 한번 설명을 더 들어봐요. 자, 몇 필지? 3필지. 합병해봐요. 4번. 아주 좋아요. 4번. 여기 몇 번이 없어졌어요?
3-1. 뭐야 없어졌어요? 결번이네, 결번. 그래서 우측에 가서 결번 봐봐요. 결번. 찾았어요? 지번이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 결번이라고 그러는 거야, 결번. 6번 봐봐요. 6번, 큰 6번에 결번 나오잖아. 결번. 그러면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죠. 자, 분할은 결번이 생겨, 안 생겨? 분할. 합병은? 신규등록은? 안 생기죠. 지목 변경은? 안 생기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분할과 합병은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그걸 애울 이유가 있냐? 그렇지. 그런 것은 애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느냐? 뒷장 넘겨요. 자, 질문이 그러면 결번이 발생하면 두 번째 결번이 생길 때 두 번째 행강편 권하여 결번이 생길 때 툭 치면 어디로 가? 결번대장. 결번대장에다 행강편 쳐놓고 자,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그래서 세 군데가 딱 여기 나와야 돼. 자, 결번이 생기면 어디로 간다? 결번대장. 무슨 연구 버전. 자, 결번과 관련된 그러면 집어는 이제 100% 끝났어요. 더 이상 해줄 것도 없어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 3분 전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집안,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집안의 구성은 단식과 복식으로 구성된다. 번번과 번번 부번이죠. 번번과 부번은 뭘로 읽어? 다시로 연결하지만 뭐라고 읽어?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어때? X. 이면 대자장 앞에 산 붙이죠. 자, 그러면 집안의 구성 방법과 관련돼서 집안은 누가 결정하죠? 지적 소관적. 무슨 부여별로? 북서 기반에 따라서. 그럼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 쪽으로. 남동에서 북서로 그럼 틀리겠네요.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자, 마음의 준비 다시 정리해요. 신규 등록과 등록전은 등신, 원칙,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번,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A조건 3개, 채, 멀려. 채가 뭔데? 최종지방. 멀이 뭔데? 멀리 떨어져. 여러 필지. 자, 분할입니다. 분할은 원칙,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분에 이어서 부분을 이어서 설정한다. 주거 사무실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틀려요. 끝까지 가야 돼. 그거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병은 선순위, 번번 중 선순위, 주거 사무실 신청 부여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지적 확정을 툭 치면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원칙, 정전 지번 중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팎, 연계에 걸쳐 있는 집안은 뭐 되고? 제외. 번번이 적으면 툭 치면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이걸 준용하는 게 지행축. 지가 지방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자,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반출, 지방 변경, 축척 변경, 반지축. 그죠?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로? 결번 대장. 무슨 버전? 연구 버전. 게임 아웃.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달에 집원 하나 나가면서 몇 분 걸렸느냐? 무려 1시간 10분이 걸려서 오늘은 단 20분에 해치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원 그러면 벌써 이게 생각이 나야 돼. 가다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과 관련돼서는 그게 딱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24페이지 2번에 뭐가 나오죠? 지목은 별표 6개 넣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지목을 초토화시키러 가야 되겠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